이증자로 등록 신청도 하셨습니다. 크가 나오네. 이분 무슨 글쓰기 학원 다니시나 요즘에? 약간 뭐라 그럴까? 뭐 거의 뭐라고 표현하지? 뭐 알파고처럼 되시는 거 완전 좀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다 신분 중에 장기 기능 스티커가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훌륭하네 이분. 이게 비트만 넣어주면 이거 랩이에요 이거. 스웩! 돈 쓰지 않아도 스웩!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스웩! 명품백보다 신분증에 스웩! 장기 기능 스티커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스웩! 딱 이거죠 진짜. 예? 너무 멋있다 진짜. 뭐 인생이 이제 점점 뭐 기하급수적으로 행복해지시겠네.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MMA 대잔치 뼈아떼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동시에 동기 펌핑을 해드리는 뼈아대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뼈독자 여러분께서 성장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능력으로 최대한 찾아서 알 수 있는 메일이 이것뿐이어서 이곳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고민 research@gmail.com이 우리 뼈아대 뼈독자분들이 보낼 수 있는 그 고민 상담 또 성장 메일 공유 채널인데 고민 GOMIN research research@gmail.com입니다. 골뱅이@gmail.com인데 체인지 그라운드로 보내셨어요. 뭐 잘하셨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그런 메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30분 동안 최근 봤던 영상들을 찾아봤지만 알 수 있는 메일 주소가 체인지 그라운드 페이스북 정보의 메일만 확인할 수 있었네요. 어쨌든 잘 보내셨어요. 좀 더 찾아보거나 진작 보냈더라면 좋았겠지만 오늘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감정의 변화라고 할까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36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고졸이고 방송대나 학사 고시 등 시도했다가 월급 마약과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일을 하면서 공부는 불가능하다. 이제 와서 무슨 학위인가. 딱히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고 등등 온갖 핑곗거리들로 시간과 돈만 버렸습니다. 결국 쉽게 취직이 되는 3단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만 전전하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뭐 고졸이셔갖고 방송대나 학사고시 등을 이제 시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은 뭐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뭐랄까 지나침이 없는데 이제 좀 다른 프레임으로 얘기해 볼게요. 소위 말해서 수능 점수가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게 명문대에 들어가면은 좋은 점도 있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명문대를 들어간다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명문대를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순기능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환경이에요. 환경. 왜냐면은 경쟁이 치열한데 경쟁이 치열한 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환경, 그 다음에 그걸 또 같이 으쌰으쌰하는 환경,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부터 저는 솔직히 왜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사실 연봉 차이가 평균으로 따지면 되게 심하게 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의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뼈아대 이렇게 채널을 연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유튜버가 아니고 저희는 뼈아대 커뮤니티를 지금 빌딩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중이고 이 뼈아대 유튜브 채널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저희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이미 100만 채널이 넘게 있어요. 인생공부, 독서연구소, 체인지그라운드, 밑줄을 긋다, 경제공부, 그 다음에 뭐 부모공부 해갖고 한 100 몇만 될 거예요, 저희가 또 페이스북에도 뼈아대 커뮤니티로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게이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고 작가님과 체인지그라운드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특집으로 할 건데, 뭐라 그럴까.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노력도 제가 볼 때 두 가지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동적 노력, 능동적 노력. 수동적 노력은 진짜 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딱히 진짜 내 의지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거기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만약에 능동적 노력이랑 수동적 요령이랑 노력의 양이 똑같아도 결과치는 여러분 정말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사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에게 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저희는 다 만족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왜냐면 이 자기 개발, 인생 개발이라는 게 워낙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을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많이 저희가 바꿨고 많은 분들을 유튜브에서도 요즘 또 유튜브가 대세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을 이렇게 울림을 주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분들이 지금 뼈대에 많아요. 저희 뼈독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사실 이 성장 메일을 보내주신 제가 사연자분을 저 메일이 포워딩으로 받아갖고 성함을 모르는데 이 사연자분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번 같이 이제 다음으로 계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나름 공부도 했고 전교 1등도 해보고 전교 1등도 해보셨네. 일명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전 서울대 연구원으로 알바도 하면서 뭐 저보다 더 잘하셨는데? 매일 꿈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대학도 포기하고 빛을 탕감하고 또 새로운 빛을 지고 이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가세가 기울면서 뭐랄까 악순환에 빠지셨군요. 그렇게 살다 보니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고 지금 있는 돈을 날 위해 쓰지 않으면은 가족 누군가의 빛을 내다가 빛을 대신 갚아주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있는 족족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봐야 술 먹고 놀고 여행 가는 거지만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대충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제가 이게 비문이니까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내가 돈을 겨우 힘들게 버는데 우리 가족이 빚이 있나 봐요, 가족분들이요. 그래서 그거 대신 내주다 보면 내가 겨우 힘들게 번 돈 가족 빚만 내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인생 비참하지 않냐? 나한테 다 써야겠다. 그래갖고 다 쓰는 게 뭐였냐면은 술 먹고 놀고 여행 가는 거였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대충 사셨대요. 적어놓고 보니 너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저를 매일매일 지옥에 살게 했습니다. 원래 사람 대하기를 어려워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편이라 상담을 한다는 건 정말 매일 눈뜨기 싫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강연에서 말했나? 뼈대에서 말했나? 제가 옛날에 삼성생명 서비스에 그 콜센터 직원분들, 막 입사한 분들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때 100% 여성분이었고, 그 다음에 막 20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20살인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강연 가갖고 갑자기 태아 생각이 나갖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감정의 요동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웃기잖아. 그 강연 갔는데 막 거기서 막 또 뼈 때리는 얘기 해줬는데 갑자기 막 울면 좀 웃기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악 물고 참고 그때 거기가 삼성생명 서비스가 그 동원 참치 그 2000연수원인가 거기서 했는데 거기 조그마한 슈퍼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슈퍼여갖고 그 아주머니한테 가갖고 그 우리 친구분들 감정노동 하시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힘든 걸 제가 진짜 잘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 왜냐면 저도 감정노동자예요. 왜냐면은 저는 맨날 댓글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연 받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감정노동자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 아니까 제가 약속했거든요. 이제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20만 원인가 30만 원 이렇게 선결제 해주고 왔거든요. 제가 한 50분 계셨나? 아무튼 그래서 그 슈퍼 아줌마가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사면 돈 많이 남는데 그럼 제가 과자라도 먹으면 되겠죠 하고 제가 결제를 해주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감정노동이 여러분 힘든 것 중에 감정노동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그 양육입니다. 양육. 아기 키우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감정노동이에요. 저는 또 풀타임으로 아기를 키워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게 왜냐면 백수였을 때 아기 되게 열심히 키웠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쓰면서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지필이랑 그 다음에 빅보카 만들고 데이터 분석하고 했지만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아빠들보다는 아기를 더 많이 봤어요. 근데 갓난아기 때 보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얘네가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애기 키우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4hour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이제 뭐 제가 우리 딸이 아직 5살이어갖고 초등학교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레벨업이 되면서 5단계까지 오니까 레벨 5까지 되니까 말이 되면서 조금 더 수월해진 면 확실히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크기 전까지 특히 이렇게 뭐 미취학 아동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금 제가 또 양육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사람들이 몰라줘갖고 힘들어하는 또 여성분도 있을 거고 또 남성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확실히 그게 수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죠? 육아휴직하는 게 지금 수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감정노동하고 있는 엄마 아빠 모두 제가 응원한다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로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 있다. 그냥 돈 벌고 가족을 위해 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씨가 착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빚 갚으셨나 봐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끝이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나름 10년 일하면서 중간 관리자도 해보고 직속 직원 50명 정도 관리해보기도 했지만 그 또한 콜센터에서 감정 소모 노동자인 담당사들을 관리하는 일이니 스스로도 관리 못하는 게 제가 능력 이상의 일을 쩔쩔매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요. 그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은 승진을 하잖아요. 그럼 승진을 하면은 그 하던 일만 잘하면 안 되거든요.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매니지먼트를 잘하려면은 매니지먼트는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사실요. 책 읽고 뭐 강연도 듣고 그다음에 뭐 또 자기가 트라이 앤 에러도 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소통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소통까지 가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매니저가 된다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이 헬 조선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있지만 준비가 안 된 관리자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메타인지가 낮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행동경제학 관련 책도 읽고 인지심리학 관련 책도 있고 조직학 관련 책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더 이렇게 매니저로서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매니저로서 일할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밑에 있는 일반 직원분들도 더 힘들죠. 그러다 하는 일이라도 못하지 말아야겠다, 잘해야겠다는 생각 없었음. 생각에 공부법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셨네. 고영성 작가님의 완공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영상을 접했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변하죠. 그게 그러니까 뭐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뼈아대 강연이나 뭐 체인지 그라운드 강연이 마음에 확 들어오죠. 저희는 구체적 강론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딱 걸리면 진짜 빨리 변합니다. 이제 간증 나오죠? 이젠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내가 막 찡해요, 찡해. 진짜 막 느껴져. 막 나한테 막 귓속 막 ASMR이야, ASMR. 이젠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아요. 매일 우울증 약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한심했던 저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성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메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 분의 책과 영상들을 대상에 맞게 추천하고 선물하며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첫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지만 타임머신이 있어서 언제로 돌아가겠냐고 한다면 거절할 것입니다. 돌아간다 해도 지금의 저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이분 뼈아대 인용하시네. 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 써놓은 거. 저도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도 절대 안 돌아갑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저를 흔들던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부모님 돈으로 살던 백수 남자친구 해줬고 100점 만점에 150점. 불필요한 모임에서 나왔고 100점 만점에 120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가족과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뭐 또 가족은 또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다.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살아야했기에 가족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거리를 두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조금의 대출을 보태 월세에서 전세로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주택이지만 만족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개인이 불행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거는 제가 볼 때 진짜 그게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100점 만점에 120점 못 드린 거예요. 100점이에요. 가족은 그렇게 어려운 관계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게 내가 의지로 버티다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폭발하면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개인이 행복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도와주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지 그거를 무조건 정신승리로 꾸역꾸역 가족 챙기는 것도 마냥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봐 1년에 10권이 될까요? 그런데 작년에 100권을 목표로 121권을이나 읽었습니다. 엄청나시네. 어느 영상에서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문서를 읽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니 회사에서 서고에 어마무시한 책들이 있고 신청하면 사서 대출까지도 하더군요. 여러분, 그 모든 회사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대기업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기업 분들 진짜 활용 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라 그럴까? 제가 최근에 한 주 동안 대기업 강연을 3군데 갔다 왔는데 제가 항상 가면 꼭 설문조사 하거든요.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는 분이 10%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설문조사 우리나라 성인 40%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뼈덕자분들이 진짜 빡독 숙주가 다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이게 빡독 비닐하우스 빡독 숙주 비닐하우스 여러분을 무럭무럭 키워갖고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됩니다. 진짜 일단 우리나라부터 빡독 바이러스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계약이 종료되던 올해 3월까지 정말 열심히 읽었고 아직 내공이 약해 독서노트의 서너 줄의 서평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우리 PD님이 고 작가님이 그거 찍어주셨죠? 서평 쓰는 법. 여기 링크로 볼 수 있게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글 쓰는 것이 어색하고 못생긴 글씨체가 꼴보기 싫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독성 있는 글씨체로 변했고 기록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약을 하면서 핵심을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격증 공부한다고 올해는 10권도 못 읽고 가지고 있는 책을 재독하거나 잠신의 알라딘이나 삼성의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짜로 최대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책 안 읽는다 하면은 도서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점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서점 가서 공짜로 읽을 수 있고 그냥 가서 커피 드시면서 보세요.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 서점에도 커피숍 요즘에 다 있어요. 커피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구민도서관도 있고 회사도 있을 거고 책을 집에 또 책이 없겠어요? 있는 책도 많은데 안 읽으면서 온갖 합리화는 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발전이 없죠. 그 다음에 예전에도 여러분 신간은 도서점까지 폐지되기 전에도 신간은 할인 안 해줬어요. 좋은 책들은요. 되게 안 팔리는 허접한 책들만 할인해줬기 때문에 도서점까지 폐지 안 하면 책 안 읽는다는 분들은 원래 안 읽던 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괴로웠던 상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계약 종료되었지만 매일 5,000원으로 한 끼 식사만 하며 학원을 다녔습니다. 실업급여 참 힘들더군요. 매일 50만원씩 내야 하는 빚이 있어서. 그래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과 전산회계 1급을 공부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잘하셨네. 아무것도 없는 제게 일단 다른 일을 하기에 먹고 사는 집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에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거는 해내야죠. 오리지널스가 돼야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걸린 시간 6개월이지만 저에겐 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대견해요, 제가 볼 때. 덕분에 지금 회사에서 9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막 수습도 끝냈습니다. 2년제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밥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정도의 월급이며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만 했던 일을 계획했고 이제 시작하려고 책도 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세무사입니다. 근데 큰 꿈이 생기셨네. 원래 숫자를 좋아하고 수학도 잘했고 물론 과거형입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것도 모두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배경 지식이 좀 있으시겠네요. 법이 많아 어렵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세무사를 준비하는 학원 강사님을 통해 세무사에 대한 이야기와 법인세 조정 등 너무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특이하네요. 이게 이렇게 세금 관련된 게 얘기가 재밌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진짜 적성에 잘 맞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 잘할 수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고 잘하면 그만큼 능력을 키울 여유와 기회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덕업일참이 인생 로또라니까요. 세무사 1차 시험에 영어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 토익 700점 목표로 책을 샀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세무사 인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어라고는 알파벳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900점, 800점 아니고 700점. 700점은 제가 볼 때 열심히 하면 절대 어려운 점수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점수 3개월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 빨리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 500점이든 300점이든 결과가 나오고 또 한 달 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랄까 정량적 사고를 중요한 거지 막연한 정신승리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되니까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거 뭐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뭐 만 원이면 살 거예요. 3개 들어있는 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달 공부해 보시고 한번 보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체계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지 막연하게 3개월 열심히 한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생각보다 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면 영어, 회화,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지만 자꾸 욕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욕심입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경쟁에서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경쟁을 이기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불필요한 공부라도 해내는 게 맞습니다. 꼭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어, 회화, 스페인어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왜냐면 토익이라는 거는 스킬이 있어요. 스킬을 배운다고 뭐 영어가 늘진 않겠죠. 그래도 토익 점수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예를 들면 토익 공부를 안 해봤지만 그냥 뭐 언제 봤지? 그거죠. 삼성 다닐 때 토익 점수 내라 그래갖고 토익 보니까 한 940, 50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해서 그냥 토익을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그건 저는 되게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제 주변에 이악 물고 토익 3개월 해갖고 원래 이제 좀 토익 기본은 있었죠. 850점 넘은 친구들 많아요. 제 후배들 중에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악 물고 열심히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700점 정도는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에게 졸구 정신이 절대적입니다. 졸구! 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졸구에게. 기간은 2년에서 3년 계획이며 매일 2시간, 주말 이틀 10시간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이걸 똑같이 얘기해서 흠칫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왔다 가실 줄 알고 왔다 갔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들락달락합니다. 뇌에도 들어가고 마음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있는 것도 제가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마음에 제가 들락달락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고 있구나. 그걸 쪽집게같이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은 얘기 해드릴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 있구나. 지금은 친구도 한두 달에 한 번 차나 밥만 먹지만 술 먹고 흥청망청 놀 때보다 즐겁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까지 찾으셨어. 뭐 인생이 이제 점점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행복해지시겠네.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의 꿈과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힘을 받을 수 있어서요. 정말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수액 한 번 나왔네. 수액! 수액 한 번 나왔어. 크가 나오네. 이분 무슨 글쓰기 학원 다니시나 요즘에? 지금은 잡무가 많고 서류를 많이 검토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는 옛날에 뭐 공학박사하고 삼성에서 책임 개발 연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 찍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뿌듯해요, 저는요. 예? 이게 훨씬 뿌듯해. 가끔 저는 뭐 빡독 강사할 때 뭐 저 박스도 나르고 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이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사실 면접 후 떨어졌지만 여러 차례 연락하고 비슷한 다른 보직을 지원하고 해서 회사에서 자리가 생기자 면접도 안 보고 출근하라고 했기에 어렵게 들어온 만큼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 그립도 있으시네. 좋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실 면접 후 떨어졌지만 여러 차례 연락하고 비슷한 다른 보직도 지원하고 해서 자세가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적극성이거든요. 예? 진짜 훌륭하네 이분. 전혀 무관한 경력의 36살 여자가 고졸이 그것도 월 200 넘게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글쓰기 내공이 부족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보니 글이 자꾸만 길어지네요. 전달이 될지 또 전해진다고 고영성 작가님이나 신영준 박사님이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 번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두 분은 제 삶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감동이에요. 이 사연 메일이 제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울림. 우리 이렇게 함께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되는 겁니다. 네 진짜 가슴이 방금 확 벅차올랐어. 앞으로도 저처럼 행복해지는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병원만 2군데 갔다 왔어요. 건강해지려고. 제가 지금 병자잖아요. 저 진짜 건강해질 거예요. 저 건강해지면 이거보다 2~3배, 막 많게는 5배까지 일할 자신이 있거든요. 결과 치면에서. 저 진짜 건강해져서 저는 뭐 이렇게 행복해지는 사람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꿈이라니까요.
진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들, 성장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죠? 어 우리 이타주의자들, 예? 이기적 이타주의자들을 진짜 미친 듯이 양성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하하호호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막 정말로 이타적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다음번에는 음, 다음번에 세무사가 되어 직접 만나고 싶네요. 그럼 이만. 추신 쓸데없는 말이긴 하지만 삶이 좋아지니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꼬박꼬박 헌혈을 했고 진짜 대단하시네. 부모님을 설득해서 모세 혈모 세포 인체 조직 뇌세와 장기 사후각막 기증자로 등록 신청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환경 설정을 했더니 나쁜 건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물도 자주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뭐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지? 뭐 알파고처럼 되시는 거 완전 척척척척 되고 뭐 좀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돈 쓰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 있다 여겨지고 명품백보다 신분증에 장기기증 스티커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비트만 넣어주면 이거 랩이에요 이거. 돈 쓰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명품백보다 신분증에 장기기증 스티커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스웩 딱 이거죠 진짜. 예? 너무 멋있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리면은 그래도 너무 멋있는데 그래도 성장 메일이니까 고민 메일은 아니지만 성장 메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은 이 세무사 시험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저는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뭘 아셨으면 좋겠냐? 이 세무사를 열심히 왜냐면 본거 아까 내적 동기가 지금 충만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막 흥미롭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합격해도 좋고 떨어져도 나쁜 게 아니에요. 꽃놀이 패예요. 제가 볼 때 지금요. 예? 뭐예요? 무조건 이기는 패예요. 왜? 내적 동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만약에 떨어져도 그 세무 관련 지식이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정말 정말 많아요. 왜? 어느 회사나 재무, 회계 담당, 경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출정해진다면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게 바텀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무조건 좋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합격하면은 뭐 대박이죠. 블랙스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막 너무 정신승리하다가 또 이렇게 탁 무너지면은 잘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성장 쭉쭉쭉쭉 기하급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무너지면은 이렇게 순간 휘청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탁 이렇게 그냥 막연한 정신승리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죠? 1번으로 들어가서. 와,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뼈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뼈아대 극장에 소개해드릴 사연이 벌써 이미 3개나 있어요. 3개. 제가 뼈아대 극장은 이분 또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책 사서 공부하시라고 문화상품권 3만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PD분이요.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 약속드렸듯이 큰 돈은 아니고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또 이왕이면은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잖아요. 저희가 또 남들한테 어떤 뭐랄까 따뜻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소정의 마음을 뭐랄까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 이제 3만 원씩 계속 드리고 능력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뼈아대 극장에서 다 뽑아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너무 짧은 것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럼 사연처럼 이렇게 소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안 뽑혔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고 계속 좀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사연을 좀 극화시켜보세요. 스토리화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반드시 뽑아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성장 메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고민 메일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와요. 웬만하면 사연 소개가 되기 때문에 좀 자기 얘기를 구체적으로 왜 구체적인 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건 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예요. 되게 소중한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인데 만약 이렇게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36살 근처에 있는 어떤 여성분, 고졸분이 이걸 딱 봤을 때 내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은데? 나도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성장 메일이, 이게 성장 메일은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는 메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 그룹을 만족시키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뷰수가, 성장 메일은 뷰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성장 메일 때문에 누가 한 명이라도 진짜 움직이고 인생이 변한다면 그거는 대박이에요. 로또 맞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왜냐면 진짜 한 명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막 몇백 명, 몇만 명한테 영감을 주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임계점을 뚫어서 한 명이 바뀌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 메일은 이게 뭐라 그럴까? KTX 같은 거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성장 메일을 좋아하는 이유죠. 예?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떤 뭐 20대 뭐 남자친구인데 뭐 20대 친구인데 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고 뭐 당장 뭐 티시스 연구한 친구랑 맥락이 완전히 다른데 그분한테는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비슷한 또래, 비슷한 뭐 성별, 같은 성별,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메일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고 작가님이나 책 뭐 뒤지게 읽고 뭐 경험 뒤지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누군가의 삶이에요. 삶. 뼈아대 극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뼈아대 고민연구소로 성장 메일 보내주실 때는 좀 자세하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보내주셨잖아요. 글이 틀린 게 많으세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 해석해서 꼼꼼하게 해석해서 다 제대로 풀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보면서 긴 글을 한번 쓰면서 글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을 팍 깨버리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이 사연자분 제가 성함을 몰라서 무슨 빵빵님도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사연자분 너무 응원하고 그 다음에 보내줘서 감사하고 진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저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 세무사 되시면은 제가 제 그 종합소득 신고세 그거 낼 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무사 되세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철주야 졸구하고 있는 우리 뼈독자분들 힘내라고 제가 응원하면서 졸구! 응원하면서 오늘 뼈아대 극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